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국방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은 패스를 하고, 좀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 토요일까지 또 뉴스 나온 것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자, 뉴스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시황 얘기를 먼저 좀 하면은, 어,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뉴스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뭐 공격을 했다,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 하면서 조금 이제 러시아 관련주라고 불리는 뭐 GSE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 관련주, 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지수에 전혀 영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관련주 그 파동 흐름만 조금 노리면 되는 거였는데, 네, 그렇게 크게 또 올라가지는 않았었잖아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그 장기화 이슈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그 이상의 이제 뭔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더 큰 악재가 나올 확률은 지금 되게 적은데, 그때 당시에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잖아요. 음, 좀 세계 각국이 참전하는 전면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푸틴이 러시아 쪽에서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무기 같은 걸 갑자기 쓴다라든지 뭐 그 정도까지가 아닌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좀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4월 1일부터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었죠. 뉴스 이전에 확인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 뉴스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 신선하지가 않다. 이제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패키지 뭐 이렇게 한번 올라간 적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큰 상승이 없었죠. 뭐 키토팩트 보면은 다 이래요. 음. 뭐 이날 파동에서도 결국에는 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구값 인상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4월달 주요 이슈가 이미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됐죠. 뭐 한국 가구, NX, 오아임, 엔터, 전부 다 이제 상승을 줬었고 시멘트도 올라갔고요. 4월달의 주요 이슈 중에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이제 목재 가구, 그 다음에 시멘트, 철강석, 철강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여파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상승을 하는 게 이제 4월달의 주 요인일 거예요. 그리고 4월달 안으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으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자, 한국하고 NX 쪽으로 뉴스 나왔으니까 NX를 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주었어요.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대장이었으니까 덜 빠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 후속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시세가 갑자기 이제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저점을 주면은 다시 잡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끝인지 아닌지 더 봐도 되는지 저점 주면은 매수가 유효한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공략을 한 게 한 두 개 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싸이월드. 자, 이제 어젠데 여러분들 접속해 보셨습니까? 난 또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이번에는 무조건 오픈한다 라고 말을 했고 정말 오픈은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접속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흑역사를 지울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게 일총 공개, 비공개, 그다음 일반 공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공개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접속을 하는데 와 아이디 찾고 비번 재설정하고 그다음에 휴먼 계정 해제하고 요거 하는데 몇 번을 했어요. 계속 오류가 떠가지고 그래서 어찌어찌 꾸역꾸역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 설정하고 휴먼 계정 해제하고 다 설정해서 딱 들어갔더니 사진첩이 0이에요. 복구가 안 된 거예요. 사진 영상도 안 되는 반쪽짜리. 네. 사진 영상 다이어리 아직 복구 중. 회사 측 4월 중에 모두 정상화. 얘는 진짜 양치기 소년 기업 이미지를 언제 벗을지 참 애매하네요. 요것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은 싸이월드가 원래 메타버스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실제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오픈할 거면 나는 나중에 다 하고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일부 오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실망이야. 자, 아무튼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겠죠. 이제 또. 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저는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큰 파동은 없을 거다. 그나마 이제 대장 주니까 이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 한번 이게 크게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한 이 정도 파동을 예상을 했어요. 네,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 차라리 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와 던전 앤 파이터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자, 일단은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처음에는 인기 순위 1위였다. 그 다음에 매출 2위까지 올라왔다. 그럼 결국에는 부동의 1위인 리니지 부동의 1위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조금 약해졌어요. 예전에 오딘한테도 밀리고요. 다시 또 1위로 가긴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부동의 1위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 리니지를 꺾었어요. 이때까지 그 1위의 리니지를 꺾은 뉴스가 나왔을 때 안 움직인 거는 딱히 없었거든. 안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합병도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오늘인데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한덕수로 지명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총리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총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게 한덕수가 이제 유력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방송이 있었고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오면은 이제 한덕수 모멘텀으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한덕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큰 이변이 없었고요. 음, 이제 한덕수 관련주가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날 사정을 딱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음, 어찌 됐던 간에 임명이 이제 됐고요. 지명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정식 임명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예전에 이제 뭐 안철수 총리 설 이렇게 이제 확정 전에 모멘텀이 강하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기 뭐지? 네, 그 장 시작하고 나서 고점 주면은 좀 팔고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는 좀 뉴스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안철수가 이제 국정과제 초안을 4일날 내일이죠. 네, 1차 보고를 한다. 자, 요거는 네, 뉴스를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과제 초안은 오는 4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자, 다만 이번 보고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되지 않는다. 어, 자, 국정과제는 3개에서 5개 정도, 그 다음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0대 국정과제식으로 나열할 생각은 없다. 30개든 50개든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 그냥 어설프게 막 나열해가지고 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것들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4일날 1차 국정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후 2차 선정 작업을 거쳐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해서 5월 초 윤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4일에 이제 1차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비공개. 그 다음에 4월 말에 이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 초에 윤석열이 직접 발표. 자,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도 딱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이 기대감은 기간적으로 딱 좋아요. 네, 딱 좋고 어, 실제적으로 100개보다는 네, 한 10개에서 뭐 20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필수적인 국정과제 3개에서 5개 정도, 한 5개 정도. 자, 요게 참 중요하겠죠. 요거는 진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을 할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 5개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안철수의 옛날에 이제 5 경제 대책도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5개 항목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얘기 나왔던 것들 뭐 반도체 있고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우주항공, AI 뭐 많어. 근데 또 K바이오도 있고. 근데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가 생각하는 경제정책 중심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한번 5 경제대책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미래 기술 산업의 뭐 수소 등등등등 아무튼 우리 국정과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할 것들 딱 집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 4월달 내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5월 초에 딱 발표하는 동시에 딱 시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 5개 항목이 잘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큰 범주에서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그 20개, 30개 안에는 들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맞출 정도는 우리 실력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점에서 모아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게 30개 안에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안 들어가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최소한 저점에서 잘 모아간 종목은 잃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어, 그 범주 안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크게 노릴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거 4월달 요런 거 잘 담아가는 전략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뉴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겨울은 없었다. 자, 반도체 주가만 보면은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1분기 호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8.85% 증가한 수치로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은 137.21% 증가를 할 거고 매출액 역시 역대 최대 1분기를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1분기 디램 가격이 직전 3개월보다 최대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 하락에 그쳤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가오는 2분기 전망도 밝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연매출 300조, SK하이닉스는 연매출 50조 원을 넘겨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오는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할 거라는 거는 이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설명을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분기까지 어떻게 잘 버티냐의 문제였는데 1분기에도 잘 버티고 실적은 업사이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울도 없었고요. 반도체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좋대요. 반도체가. 자,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제 조선이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턴을 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3, 4월 달에 저점에서는 담아놓자라고 저는 큰 흐름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이제 그 상속세 문제, 블록딜 문제, 자, 요게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못 갈 거는 같은데, 그게 이제 딱 끝난 거 동시에 이제 올해 실적 전망, 그나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 자,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정책. 자, 요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반도체 시설 장비 관련주들 전 지금부터 계속 모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수익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이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저점에서 잡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주식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뉴스도 보고 좀 내 모멘텀에 대해서 지속 여부, 그 다음에 해당 모멘텀의 강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이게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만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잡아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당장 내일 수익을 내고 싶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시드가 적어서 그래요. 투자는 정말 여유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음, 이제 한정된 돈에서 이제 한정된 수익으로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급등주, 어, 최대한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들로 이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드가 이제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기고 기다리는 미덕도 생기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잘 됐다 하고 더 담을 수가 있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 계속해서 요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주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막 내일 가는 거를 찾으려고 막 차트 더 공부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간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 아무튼 그래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점 잘 주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담아가지고 좀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가 간다면은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많다.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주말까지 뉴스들 살펴봤고 이제 일요일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장전까지는 또 새로운 뉴스들을 재차 보면서 이제 저는 장면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딱 요 정도 네,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